안녕하세요. 행복한 삶의 필수 조건이죠. 건강한 마음에 대해 연구하는 트러스트 언니 어진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혹시 거울 보면 너무 짜증나지 않으세요? 나 요즘 너무 살찐 것 같아. 뭔가 좀 이상하게 생겨지는 것 같아. 점점 늙는 것 같아. 마스크 때문에 피부가 난리야. 이런 거 너무 많으시죠? 오늘의 주제는 자존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존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야 한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모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거울만 보면은 이렇게 짜증이 나는데 자존감을 높여야 돼 하고 그렇게 바로 자존감이 높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존감을 높이기 전에 알아야 되는 필수 개념, 수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미디어에서 자존감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여성의 자존감에 대해서 더욱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정할 수 없게 지금까지 사회가 여성에게 외모적으로 또 가정에서 직업적으로 성격 면에서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내가 맞추지 못하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 자존감을 가지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고 나도 여전히 거기 수준에 미달될 수 있는데 그래도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 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그게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 자존감 이전에 수치심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박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삶을 우리는 살아왔던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고 나면 자존감이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더 수월하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상담을 통해서 되게 메인으로 다뤘던 주제가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계속 어렸을 때부터 내 진짜 모습을 알면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실망할 거야.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감정에 시달려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계속 있는 생각으로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인생 곳곳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없어져요. 뭔가 외모적으로도 내가 얼굴이 좀 부었다. 그런 날은 누구 눈을 마주치기가 싫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것에 도전해야 되는 시기이다. 예를 들면 취업 준비를 하는데 내가 막 최고의 기업, 최고의 회사 이런 것에 이렇게 도전을 하려는 마음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사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또 다른 예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여러분이 만약에 워킹맘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직장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집에서도 아이를 보면 예뻐 죽겠고 이렇게 잘 케어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저글링하듯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너 요즘 야근이 좀 많다더라? 라고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서 내가 혹시 이 삶을 제대로 못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감정이 마음속에 드신다면 그것도 수치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자신을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나를 있는 그대로 꺼내놓고 사회에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것 자체를 두려워한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를 정말 안전한 곳으로 내 무의식이 생각한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고립이에요. 내가 가장 편안할 때는 나 혼자 있을 때가 된다든지 내가 진짜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은 정말 한정적인 공간 아주 문을 걸어 잠궈야 된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누군가에게 들키는 순간 내 삶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강한 그런 두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이래요. 되게 많이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지만 방문을 잠궈야 그때 자유롭다고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그 방문 속에 있는 나는 너무 이 모든 가면, 사회에서 나를 인정한다고 해주는 모든 가면이 다 없어진 채 그냥 벌거벗은 나인 거예요. 그런 모습이
누군가가 방문을 열고 나를 딱 알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그 마음, 그러니까 그 가능성, 누군가 문을 열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난 너무 두려워서 그 안에서도 편안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수치심에 지배당해온 세월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나를 고립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걸 잘 다루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 감정을 또 들여다보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정말로 용납될 수 있을 만큼 못난 사람이세요? 정말로 이런 모습을 사회가 알면 내 삶이 무너질까요? 여러분이 감추고 싶어하는 비밀이 어마무시한 비밀이세요? 사실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의 본질을 잘 보다 보면 사실은 생각보다 별거 아닐 수 있는데 내가 이 감정에 잡아먹히고 있구나 라는 거를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어렵지만 조금씩 솔직하게 꺼내놓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드셔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기엔 좀 어려워요. 누군가에게 무조건 나를 다 내놔야 된다라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있으면 수치심을 극복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약한 모습, 내가 뭐 예를 들면 얼굴이 퉁퉁 부은 모습, 살찐 모습, 좀 게으른 모습, 이런 그냥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조금씩 이렇게 드러내 놓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면 괜찮네? 별거 아니네? 뭐 이 사람이 나를 비난하지 않네? 이 피드백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조금씩 쉬워집니다. 저는 어머니가 좀 그런 역할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울증의 원인 중에 뭐 이런 수치심도 되게 큰 영향이 있었다는 걸 엄마가 아시고는 좀 그냥 냅두셨어요, 저를. 제가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하고 아무리 비합리적인 생각으로 내가 방어적인 반응을 보이고 해도 엄마가 그러려니 해주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당당해 보이지만 집에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끝없는 자기 비난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으실 여러분들이 되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의 약한 모습을 동굴 속에 가두고 그냥 알아서 치유하고 밖에 나가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우리 약한 모습을 꺼내놓고 서로 치유받고 그래서 수용되는 경험을 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더 당당한 모습으로 사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까운 누군가에게 혹은 뭐 댓글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계신 힘든 감정들을 많이 털어놔 주시고 저도 같이 위로받으면서 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세요.